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네, 오늘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줄 당협위원장, 서울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태원 사고 추모 유령 법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추모사를 통해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저희가 앞선 보도로도 보도를 해드렸고 이런 말을 했는데 참사 이후에 공식 석상에서 윤 대통령이 죄송하다 표현 쓴 거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일단 대통령 발언 한번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두 분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죠. 곽 위원장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말씀을 했다라고 네. 봤고요. 오늘 자정이면 국가 애도 기간이 이제 종료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과정에서 예. 보다 구체적인 공식 사과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설 변호사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일단은 뭐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 이제 사고가 터졌을 때 뭐 지금 사과라든지 어떤 뭐 사죄라든지 유감 표명 이건 뭐 몇 번이 되더라도 뭐 그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몸소 일단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뭐 5일 연속 계속 조문을 가시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어찌 보면 보여줘야 될 어떤 사과 표명, 그다음에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인사 조치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된 어찌 보면 대국민 사과가 아마 추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 보세요? 아마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거고요. 국민들께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고 너무나 상심이 크신 상황에서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말 국정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께서 지금보다도 더 지금이야 또 정신이 없고 여러 가지로 사고 수습에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국민을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몇 번을 내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 변호사께서는 어떤 메시지가 좀 꼭 담겨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제는 일단 우리가 슬퍼하고 애도하고 이런 시간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뭐 장래 물론 일단은 이것을 잊어버리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예. 오랫동안 기억돼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과 그리고 특히나 정치권 그다음에 행정부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유념을 해야 되고 곱씹고 또 곱씹어야 될 텐데 예.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았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국민들이 이 사고 이후에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은 정부의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용산구청장부터 시작을 해서 경찰도 행안부 장관이 뭐라 했습니까? 경찰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도 되지 않은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다 권한이 법률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제일 처음에 했던 말,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주체자가 없는 행사라고 해서 국민이 그렇게 안전에서 아예 벗어나야 되나요? 국가의 안전, 사회 안전망에서 보호를 못 받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적 사회 안전망이 더 가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어떠한 책임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것은 수사를 통한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예. 앞으로 정치적 책임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매뉴얼에 이제 안전 관련 대책을 내놓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다는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계획 국민들은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 제시하는 걸 기다리는 것이지 어떤 것을 뭘 했다라는 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국민들에게 그런 걸 설명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체성을 띄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요. 윤 대통령이 합동분향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을 때 오늘은 동행을 했습니다만은 네. 어제는 이제 조문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왜 동행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그 지금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경질설, 예. 그다음에 책임론이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예. 어찌 보면 소방과 이 사건의 가장 현장에서 뛰고 있었던 소방과 경찰의 수장이 행안부 장관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어느 정도 정치적, 물론 법적인 책임을 있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 라인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그다음에 보고를 받은 이후에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는 법적인 책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먼저 정치적인 책임을 지셔야죠. 그리고 본인의 발언도 굉장히 부적절했었어요. 사고 초기에 아니 경찰을 더 만약에 그 경찰이 있더라도 이 사고를 막을 수 없었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그런데 그런 경질론이 불거질 쯤에 같이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조문에. 예. 저는 또 이것을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 잘못된 메시지예요. 저는 오히려 수습을 해야 될 주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수습을 해야 한다면 재빠르게 수습을 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조문에 동행을 하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행하지 않는 게 맞았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이번에 이상민 장관 그대로 그냥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넘어가 버린다. 예. 그러면 남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윤 대통령과 친하기 때문에, 측근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구나. 이건 굉장히 국가 시스템에 붕괴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나는 대통령과 친하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나?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찌 보면 지금은 저는 이 사고를 통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저는 국무총리까지라고 보기 때문에 예. 행안부 장관에 대한 어찌 보면 이 대통령의 동행, 조문 자체를 뭐라는 게 아니라 이상민 장관에 대한 동행은 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예. 뭐 바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당내에서도 일단은 글쎄요, 뭐 인사 조치가 좀 불가피하다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월요일 행안위에서 뭐 직접 거취를 언급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지금 그 대통령 조문 동행 관련된 이야기가 나는데 저는 애초에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과 동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의 거취와는 별개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지금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제일 처음 했어야 하는 말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해하니 수습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는 마땅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은 대통령 조문에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진상조사 여기에 만전을 기하고 사태 수습하는데 그 이후에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 이상민 장관의 행보를 보면 저도 정말 많이 실망했고요. 예.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저도 여당 소속이지만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당내 분위기도 좀 그런 분위기가 좀 흐르고 있는 거죠. 많이 어떻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은 국민들께 회초리를 엄하게 맞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저희 여당으로서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야가 정쟁으로 가는 건 좀 지금 그 상황에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합의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이제 우리 설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사태 이후에 발생 이후에 점점 그 하나하나 어떤 경찰의 대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면서 네. 주무부처의 어떤 뭐 수장들도 그렇고 네. 이게 이랬었어? 이게 네. 이랬었어? 네. 드러나면서 나타나는 어떤 정황들이 네. 국민들로 하여금 참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마치 처음엔 드러나지 않았고 그렇게 다른 사실들이 나타나는 그건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 이후에 기류가 달라진 것은 추모 분위기로 가다가 갑자기 112 신고 녹취록이 나오면서 공개되면서부터 달라졌어요. 네, 그 전에는 저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청장도 사과하지 않았었고 행안부 장관도 사과하지 않았었어요. 당일날 이 보도가 나올 것이다. 그냥 국회에서 그걸 요구를 해가지고 자료가 네.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엠바고를 걸려 있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뒤늦게 부랴부랴 사과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가정을 해봤을 때 112 녹취록이 만약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예. 지금까지 사과했었을까? 사과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방과 사후의 대처가 잘못됐다는 부분이에요. 왜 이런 사태를 막지 못했는가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수사나 어떤 뭐 국정조사라든지 각 뭐 여야에서 밝힐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다 동원해서 예.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고 이후에 어떻게 지금 대처를 잘못했는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사나 감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을 나눠서 해야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야 정치권에서 지금 방법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이제 책임의 대상을 한덕수 총리까지 이제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도 높은 인적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사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좀 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이 분명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과 관련해서 재난 대응 그리고 질서 유지 매뉴얼 라인에 있는 모든 책임자들에 대한 정말 면밀한 조사 그리고 책임질 분들은 또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그 요즘에 수사의 조사의 대상 관련해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예.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경찰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 조사하는 건 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랬을 때 일선에 있었던 경찰관들과 그리고 그 경찰을 지휘하는 지휘계통에 있는 그 라인과는 구분해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휘계통, 컨트롤 타워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만약에 현장 경찰관의 경우에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근무 태만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거는 당연히 조치가 필요하겠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일선에서 지금 이 현장을 겪은 경찰관들은 오히려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제발 좀 정말 냉철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예. 정말 가장 말단에 있는 그런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저는 국가로서 정말 비겁한 태도다라고 보기 때문에 구분해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에 참석해 추모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목사님, 김사망 목사님, 장종현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고명진 목사님, 그리고 이순창 목사님을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깊은 슬픔과 아픔을 보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친구들은 소중한 벗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 비극은 우리 모두의 슬픔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늘 어려운 이웃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한국 교회와 성도들께서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가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백석대학교 서울 캠퍼스 하원홀에서 열린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에서의 추모사 말씀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뭐 긴 말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 영원히 저를 안 떠날 것 같다. 이 아파하고 있는 모든 이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또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담을 계속 이어갈 텐데요. 네. 이제 조금 전까지 저희가 이제 책임은 어디까지 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지금 이제 여야는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이 먼저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지요. 진상규명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이번 일이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죠.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과연 그 조사의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지금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맞느냐.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게 국정조사를 실시하자, 국회가 주체가 되어서 조사를 하자라는 건데 저는 여기에도 사실은 조금은 우려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과정들을 보면 정말 날카로운 질문과 현안에 대한 파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들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한 어떤 무리한 발언이라든지 진실과는 상관없는 어떤 정쟁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경찰도 믿을 수 없고 국회도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면 지금 현행법상의 상설특검 제도를 이용해서 공정하게 제3자가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어서 이러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 정말 궁극적인 목표인 재발 방식 대책을 세울 때는 정말 여야정의 협의체를 통해서 함께 좀 고민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검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시네요. 네,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경찰이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국민들로부터 그걸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받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경찰청장까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정말 아까 곽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파출소 현장에 있던 파출소 직원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미루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검찰로서도 뭐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에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니 뭐 이건 제 생각과는 다릅니다만 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검찰로서도 본인들이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해서 수사를 없다고 하실 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개별적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상설 특검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저는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에 앞서서 저는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 네, 왜 그러냐면 수사와 조사는 좀 다릅니다. 조사는 국정조사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청에서 그 자체적으로 정보 문건이라 해서 만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위법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위법을 볼 것인가? 그다음에 그것이 또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조사는 수사보다는 훨씬 더 넓은 폭넓게 조사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정조사를 하되 또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위법한 부분, 이 부분은 수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구분이 돼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특검하기 전까지 국정조사를 충분히 하고 특검을 해서 그 준비하는 동안 특검을 또 구성이 되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이제 곽 위원장께서 얘기했던 그 경계해야 될 부분들, 네. 국정조사도 필요할 수 있지만 네. 날카로운 질문이라든가 팩트 체크를 한다든가 지금은 사태 파악을 하는 게 주력인데 네. 어쨌든 국정조사 현장을 또 국민들이 바라보면 거기서 또 니탄 나탓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의 탓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어디에 예를 들어서 지금 112 문건에 나오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데이터, 팩트. 예를 들어서 4시간 전부터 이런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10시 15분에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왜 경찰청장이 늦게 이것을 통보를 받았느냐. 보고 체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절차적 위법 사항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따져야죠.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도대체 정보국에서는 이런 정보 문건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왜 대통령실에 누구한테 보고를 했는지, 어디까지 그것이 보고가 된 문서인지, 왜 요구를 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경찰청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낼 필요가 있는데 수사는 기본적으로 빙익성,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숨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국정조사는 이런 모든 절차들을 국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 의견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상황 이후 차후 상황들은 뭐 정치권도 그렇고 어쨌든 국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 저희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자, 여야 갈등이 다음 주 초에 잇따라 열리는 이 행안위 또 운영위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나라 살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또 국회 예산 심사도 시작이 된 상황인데요. 지금 이 애도의 분위기도 그렇고 전국의 어떤
정쟁이라는 것이 참 최소화돼야 될 텐데 이런 전국 해소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게 힘을 모으고 협력을 하면서 네. 오히려 지금까지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 협치의 물꼬를 트는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번 주까지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은 게 지금 저는 조금 오히려 저희 정부 여당의 지금 발언들에 대해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최근에 정석 비대위원장께서도 뭐 검수한박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뭐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검수한박 법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그렇죠.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검수한박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뭐 방지되지 않았다. 지금 수사가 원활하지 않다. 뭐 언론의 책임이 있다. 혹은 전 정부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저는 설사 다소 좀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참사의 궁극적 책임이 정부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라건대 국민들께 책임을 방기하거나 책임을 전가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발언들 여야 모두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여야정, 아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 보자라고 그랬었죠. 했는데 예.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가 먼저다. 그래서 좀 거부 의사를 비쳤는데 또 오늘 그러니까 어제인가 오늘 해서 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수뇌부 회의를 긴급 회의를 갖도록 하자.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뭔가 여야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 아마 여야에서도 어떤 물밑 협상이라든지 물밑 접촉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국회로서도 어찌 보면 국회는 원칙적으로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감시 기능을 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어느 정도 국회에서 구성을 해서 이번 정부의 어떤 행정적인 미흡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의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저는 어느 정도 지금부터는 좀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지금 있을 행안위에서 아마 그 뭐 예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당장 시급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질의를 위해서 서울시라든지 예. 용산구청에 대해서 지금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응하지를 않고 있다 그래요.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서 앞으로 이 다음 주에 있을 행안위 어떤 질의가 어떤 상황으로 펼쳐질지 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북한은 연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뭐 대규모 공중 훈련까지 벌인 상황인데요. 때문에 9.19 군사 합의가 사실상 이제 무용지물이 된 거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 파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먼저 이렇게 명시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명분상 옳지 않다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최근의 사탄이 사실은 이미 무의미해진 게 사실이라고 예. 보고요. 사실상에 예. 더욱더 좀 제가 좀 분노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국가적인 애도 기간에 이렇게 모두가 슬퍼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도발이 이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분노를 느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저희가 또 단독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할 수 있는 측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를 예.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국제 정세상 그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아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자, 비질런트 스톰을 계기로 뭐 정말 집중 투하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네. 뭐 미사일 도발이 때발사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어떻게 좀 그렇죠. 바라보셨어요? 지금 뭐 한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고 있는 미사일보다도 더 많이 지금 발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네.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거의 전시 상황에 준해서 지금 어찌 보면 서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어찌 보면 이 비질런트 스톰이란 작전 이게 이제 어떤 작전이냐고 하면 이제 스톰이라는 이제 우리가 폭풍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제 다 약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스톰을 대문자로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뭐 이게 보면 뭐 스트레이지 오퍼레이셔널 뭐 리드니스 모멘텀이라 해가지고 전략적 작전적 준비 태세의 동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시 상황에서 700개가 넘는 북한의 어떤 요점 시설에 대해서 동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김정은도 자신의 동선을 감춰요. 그리고 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은닉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훈련이
자칫 실전화될 수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미국으로서는 어찌 보면 북한이 상대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왜냐하면 미국의 최대 간임선은 어디냐면 지금 중국입니다. 예. 중국이 지금 대만에 대한 양안 관계 긴장을 올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은 지금 중국을 지금 견제를 하는 건데 북한이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긴장감이 계속 지금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9.19 합의가 사실상 북한에 의해서 파기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이 부분을 파기한다고 하면 나중에 대화의 국면에서 우리도 똑같은 파기의 책임을 질 그렇겠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높이더라도 항상 대화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준비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 당협위원장, 서울주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